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지 약 일주일. 예상과는 다른 하락세에 투자자분들의 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이 불장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이유.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먼저 체크해볼 건 이겁니다. 최근에 1947년도부터 시작해서 1조 4,100억 달러 이상의 관리 자산을 자랑하는 거대 자산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이 암호화폐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었는데 여기서 프랭클린 템플턴도 비트코인 ETF 상품을 신청하고 승인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 기업이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생태계를 강조하는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들 두 코인을 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물론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조명한 직후에는 다른 레이어 1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여러 네트워크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개발하고 지원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같은 초거대 자산 운용사가 과연 리플 XRP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에 대해서 리플의 CTO가 프랭클린 템플턴의 관련 글에 XRP 레저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주목받고 있어요. 리플 CTO는 XRP 레저는 저비용 트랜잭션과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를 포함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최고의 기능 중 일부를 자랑한다고 하면서, XRP 레저는 10년 이상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백만 건의 거래를 처리해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XRP 레저는 토큰화 및 실제 자산과 암호화폐 자산의 교환 측면에서 두드러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찌 보면 어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일전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전 게시물에서 실제 자산 토큰화에 대해 잠재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을 암시했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고 리플 CTO도 언급한 걸로 보여져요. 어쨌든 이렇게 프랭클린 템플턴이 정확히 어떠한 의도로 이런 게시물을 발표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프랭클린 템플턴이 이제 다음 ETF 출시를 위해 다른 코인을 탐색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리플 CTO도 이 같은 점을 파악하고 XRP 레저의 장점을 언급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XRP 레저의 앞선 여러 장점은 프랭클린 템플턴도 주목할 만한 두드러지는 장점이기에 이들 기업이 XRP를 채택하고 XRP ETF에 힘을 실어주는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체크해볼 건 이겁니다. 리플과 헤데라가 협력할 수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들 두 기업은 오래된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ISO 2002 회원일 뿐만 아니라 공통 목표를 가진 암호화폐 프로젝트로서 수년에 걸쳐 규제 및 시장 문제에 직면했을 때 탄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업계 최고의 프로젝트와의 획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사용 사례를 발굴해오기도 했었죠. 이들 두 기업이 이번에 세계경제포럼 2024에서 만나서 암호화폐 부문 내 협력과 통합의 가능성과 영향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헤데라와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지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또한 헤데라 창립자도 토큰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대화들이 오갔을지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들 두 기업의 파트너십이 더욱 기대되는 건 헤데라와 리플 두 기업 모두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경 간 결제 시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대표 은행 중 하나인 신한은행과 아프리카 최대 은행인 스탠다드 은행이 헤데라에서 개념 증명으로 뭉쳐 중개자 감소, 비용, 결제 시간 단축 등을 고려했다는 점을 떠올릴 수 있겠죠. 따라서 만약 이 두 기업이 협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국경 간 결제라는 분야의 최선도 주자인 두 기업이 뭉치는 것이기 때문에 양사에 있어서도 엄청난 진전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소식으로서, 국경 간 결제 시장은 2027년까지 250조 달러 규모의 엄청난 자금을 오갈 수 있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과연 리플이 혁신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된다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러한 리플의 국경 간 결제 분야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서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리플렛을 통해 수행되는 ODL 거래에 사용되는 XRP 비율이 공개되었어요. 비율을 보면 리플렛 거래량의 약 50%가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된 거죠. 다시 말해 리플 ODL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경 간 결제 사용자 50%가 XRP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인데, 리플 CEO가 강조하기를 XRP 기반 결제 서비스는 미국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입지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즉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리플의 송금 통로를 이용해 전송하는 자금의 50%가 XRP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점점 리플 XRP가 기업들이 사용하는 화폐의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리플 XRP가 결제 시장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는 XRP의 가격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에요. 더불어서 리플은 지난 12월 스웰 컨퍼런스에서 공식적으로 ODL을 리플 페이먼츠로 이름을 바꾸고 신제품을 공개했었는데, 현재 암호화폐 전문 지식이나 리소스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자 친화적인 플러그 앤 플레이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리플 페이먼츠를 소개하며 법적성을 완화하고, 이제는 전 세계 70개가 넘는 관련 시장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XRP 사용량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이기에 미래 결제 시장의 중심에는 반드시 리플이 자리 잡을 거라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리플 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체크해 보려고 해요.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지 약 일주일 정도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비트코인의 시세적으로만 본다면 ETF 출시 후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펀드 자체가 성공적인 이유는 거래 첫 3일 동안 10개 펀드의 총 거래량이 100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는 여타 ETF 상품 출시에서도 돋보이는 성과인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ETF가 약 500개 정도 출시되었는데 지금까지 거래량이 4억 5천만 달러 밖에 안 됐어요.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단 3일 만에 달성한 것보다 2100% 적은 수치로서 굉장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 같은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없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큰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여기서 거래량 대부분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 GBTC에서 발생했는데, 첫 3일간 총 100억 달러의 거래량 중 약 50%를 차지하면서 GBTC는 지금까지 63억 달러 이상 거래되었고, 거래 첫 이틀 동안 하루에 약 20억 달러를 처리했고, GBTC는 ETF 출시 이후 대규모 매도가 발생했으며 거래 첫 3일 동안 12억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어요. 이처럼 GBTC가 거래 첫날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반면, 다른 현물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데, 블랙록과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등은 최소 비트코인 4만 개를 매수했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GBTC는 최근 1년 동안 실제 비트코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 상품을 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고 매도하는 것 때문에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무빙일 뿐이고, 더불어 다른 자산 운용사도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흐름이 좋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시장이 하락세를 보여준다고 해서 큰 걱정하지 마시고, 기관들의 꾸준한 자금 유입과 개인들의 매수세까지 더한다면 여전히 2024년 비트코인은 꾸준한 우상향을 할 것이고, 그 밖에 알트코인들 역시도 비트를 뒤따라 순환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니 이번 연도는 여전한 불장이라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